오늘 두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둘 다 안건을 심의한 보니까 다 중대한 사안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찍 브리핑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경론이 오고 갔고 하나도 일치된 의견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한길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한길 건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오늘 윤리위원회 회의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한 15분, 20분 가량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지금 징계 요구안에 적힌 사실관계와 그다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하고 전한길 씨의 어떤 소명이 한 사실관계가 다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한길 씨가 마치 선동을 해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른 분들이 따라하는 그게 선동적인 거냐 아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전한길 씨는 당시에 기자석에 앉아 있었고 그 다음 이 배신자 말이 나온 게 저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죠. 앉아있는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배신자라는, 그러니까, 김근식 후보가 이야기할 때 집단적으로 당원석에서 배신자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 김근식 후보가 자기가 정견 발표를 하기 앞서서 틀어준, 영상에 전한길 씨에 대해서 조금, 비난을 많이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하고 또 후보로 나와서 정견 발표할 때 또 전한길 씨를 비난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당원들이 배신자라는 그러니까 김근식 씨에 대한 반대쪽이겠죠. 그걸 하면서 전한길 씨도 이 쌓여있던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면전에 두고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계몽령이라고 말한다든가 그 다음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가지고 당원석으로 가가지고 같이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윤리위원들이 본 것은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한길 씨라면 지금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선관위 측의 어떤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당원석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왜냐하면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당원이 될 수가 없고 거기는 책임당원들만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거기 간 것은 전한길 씨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가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전한길 씨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이후에 전한길 씨는 오늘 소명 자리에 나와서 자기는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사실관계 외에는 전부 다 인정한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안 할 것이고 그 다음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 뭐 제명을 해도 승복하겠다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전한길 씨의 어떤 강한 모습 이런 게 물론 윤리위원회에 나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주 차분하고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전당대회에서 사실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뭐 보수 진보 정당을 막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형사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당내에서 어떤 나누어 가지고 서로 하는 데서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태에 관해서 징계 사례를 찾아봤지만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징계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지 이걸 법적인 문제로 푸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리위원들은 이 전한길 씨의 어떤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차후에 없을 것을 약속받고 또 그 전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걸 받고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징계가 아닌 사실상의 주의 조치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생각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징계거리가 되냐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셨고,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 해서 징계 중에서는 그렇지만 가장 낮은 수인 경고로 하자. 경고도 징계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이 갈려서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그래도 어떤 민주적인 정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위한 것은 그냥 주의 정도로 그쳐서는 이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경고로 하고, 그 경고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이 저희 윤리위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때는 또 누군가 징계 요구를 한다면은 그때는 전한길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를 하자. 그 이번에는 우리 법조에서 하는 말로 전과도 없고, 그다음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에 재발 가능성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고, 물론 비대위원장님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우리 국민의힘의 대국민 이미지라든가 그 다음 이런 사태가 어떤 공당의 합동토론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런 국민의 윤리위원회는 국민의 어떤 그 시각, 이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한 행동에 비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위의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서울신문소 주무관입니다. 그럼 아까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모든 뭐 판결도 그렇고 합의 과정은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 과정은. 다음. 네. 네, 오늘 혹시 권영세, 이현수 의원에 대한 징계하고 논의가 됐어요? 그게 이 전한길 씨 논의가 10시 반부터 거의 11시 반을 넘겨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영세, 이양수 징계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수 의견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이 법적인 평가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일단 밝혀졌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그 대통령 무슨 규정이죠? 74조. 특례 규정. 아니 그게 전체가 무슨 규정이냐고. 대통령 선거 규정인가요? 뭐? 선출 규정.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 예, 그 74조의 2조. 네. 예, 거기에 상당한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후보가 결정됐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체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상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걸 어느 법인으로 확정할 것이냐, 정말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문제였거든요. 이게 법적인 결단이었으면 저희들로서도 뭐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었지만, 이거는 정말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그것도 많은 경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우리 의원 중에 몇 분은 이거 아직도 자기 생각이 정립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권력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9월 달인가요? 네, 9월 초에 요 주제만 가지고 끝장 토론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 토론을 보고 그날 징계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거고, 거기에서 토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윤리위원들이 숙고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징계가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부터, 징계를 한다면 언제 이 징계의 수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모든 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결정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네.
네, 있습니다. 왔는데 이거는 사실관계는 지금 크게 다툼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그날 5월 10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이게 다툼이 있는 건 아니고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당한 이유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자의 당무 장악 권한의 범위 이런 게 과연 어디까지냐 이게 무슨 그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이유라든가 선거 업무에 관한 어떤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가 선거에 관한 업무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 사무총장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선거에 관한 임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거대책본부장 임명하고 이런 걸 볼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역시 토론과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9월 4일이죠. 9월 4일 10시 반에 다시 한번 전 윤리위원이 모여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전환길 씨가 유튜브에서 장동영 후보를 지지하고 또그 토론회에서 언론의 기표를 받고 일종의 선동을 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으셨구나요? 장동혁 문제는 논의가 없었고요. 그 비표 받은 거는 언론에서는 그 어떤 분이 3개를 받아가지고 전환길 씨에게 1개를 전달했다고 나와 있는데 전환길 씨로서는 그래도 당원인데 그 비표를 배부해 준 분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말씀을 아주 자제하셨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전환길 씨가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에서는 조금 이제 전환길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다 보니까 마치 비표를 갖다가 그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안 받고 남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걸 도용한 것처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직접 가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다음. 그 문제는 선관위에서도 다른 언론인의 투표를 이제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선관위가 파악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정확한 거는 결국 뭐 이게 재판으로 가면 재판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 전환길 씨의 소명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납득할 만하다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기표를 나눠준 분에는 퍼센트가 됐다는 건가요? 네? 기표를 준 분이 퍼센트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 전환길 씨가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전환길 씨 주장에 대해서 그게 확인이 되었다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뭐 대법원 판결도 틀릴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뭐 다 맞다 이렇게 뭐 진실에 100%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전환길 씨한테 그 비표를 받을 때 전후 사정을 질문을 저도 이제 법관 출신이니까 크로스 체크 반대 신문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때 전환길 씨의 그 비표 수령에 관한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윤리위원들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직접 받았다라는 게 명단에 전환길 뉴스라고 쓰고 대구하는 것처럼 받았다. 전환길 뉴스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환길 씨가 자기가 전환길임을 밝히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 비표 준 사람한테도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렇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 말씀이 전환길 씨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사실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당해도 사실관계 크로스체크를 거쳐서 사실이라고 보시는 건지 저희들은 전환길 씨의 말에 전후 맥락과 당시의 상황, 저희들은 당시의 상황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사람의 말의 맥락 그리고 구체성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구체성도 있고 그 말에 전환길 씨가 오늘 나와서 있죠. 자기는 제명이 돼도 우리 윤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저희들이 뭐 재판할 때도 그렇지만 그 정도 마음이라면 자기가 제명이 돼도 승복하겠다는 사람이 굳이 징계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은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당 공보국의 크로스 체크는 따로 안 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공보국 크로스 체크는 제가 확인한 바 없고요. 그 비표를 나눠주는 분한테 가서 전환길이라고 말하고 받은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당 공보국이나 이런 크로스 체크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미 징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있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 징계를 요구한 쪽에서
어떤 그런 사실관계를 갖다가 좀 더 명확해서 보냈어야 한다. 확인서를 받든지. 그런데 그걸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이번에 징계를 요구한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윤리에서 판단하시기를 이분의 영향력이 있고 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밝히셨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일반인이 생각할 때 징계 수위가 제일 낮은 수준으로 좀 너무 안일하게 판단을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인정하는데요. 저들은 그 어떤 제3자의 시각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윤리위는 정치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기관이 아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형을 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비례성.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게 맞지. 국민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컨대 사람을 가다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상처를 입었는데 그거는 마치 고의적인 상해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윤리가 당의 어떤 지도부나 하고 독립적인 기관인데 우리한테 대해서 당의 지도부 생각이 이렇게 좀 중징계해달라. 이거는 제가 윤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입니다. 그러면은 그 윤리위원들 사이에서 오늘 뭐 경고랑 뭐 주의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징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전대 이후로 그 권영태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전대 이후 9월 4일로 받은 이후에는 새 지도부가 나오는 것과도 약간 고려를 해서 일정이 나온 것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 사안이 아직 그 심리를 징계를 결정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밖에 계신 분들은 징계 요구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했고 바로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 징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가 만일 검사라면 피고인이 살인을 했을 때 사형 구형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 사형을 갖다가 선고할 것인가 여부는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형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한쪽에 이렇게 해달라는 데에서 그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는 당원권 정지 3년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당원권 정지 3년이면 그 양 의원이 2028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거의 뭐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무기징역에 가까운 이런 형을 선고하는 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중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해서 윤리위가 거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결코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들 그리고 징계를 요구한 쪽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근식 전환길 쪽에서 요구했던 김근식 징계에 대해서는 그거는 징계 대상이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규정에 보면은 어떤 우리 당내의 공직 후보로 나섰을 때는 이게 징계를 해버리고 이러면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공직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징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징계 요구를 한다 안 한다 떠나서 그거는 오늘 전환길 씨한테도 그 자리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이건 징계 대상이 아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 나중에 징계를 그때 올라오면 보겠습니다. 예. 당시 보면은 이제 징계 사례 같은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몇 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당에 그렇게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혹은 이제 그 결과로 민심을 이탈을 했을 때, 아니면 당명에 불구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당의 민심을 설정할 때. 예, 우리 그 국장님이 그거는 설명할게요. 네, 이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통일성 고려 때는 새로 조항을 저희가 선거에서 보여드립니다. 말씀 주신다는 거죠? 아니 그쪽에 전학인 씨한테 어쨌든 교구 접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부 통일성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 저희가 세부적인 조항을 예, 이걸 지금 전환길 씨 그거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법률 문화가 후진적이라는 게 만일 선진국 같으면 이런 징계 조항에 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어떤 말을 했을 때 징계, 어떤 말은 징계 안 한다며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던져놔 버리니까 우리나라의 재판도 사건 수가 엄청나게 많고 우리 이 윤리위원회만 해도 이런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징계도 어렵고 그 다음 할 때마다
경론이 벌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길 씨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그 여론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이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건 한쪽에서 볼 때는 분명히 자기들 입장에 볼 때는 민심의 위반이지만 또 반대쪽에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징계 결정을 했으니까 전환길 씨한테 징계 결정 통지를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어떤 아까 민심 위반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항을 찾아서 통지할 겁니다. 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확인을 요청드리면 그 전환길 씨가 비표받은 것 관련해서 전 씨 본인의 소명과 전 씨에게 비표를 건네준 해당 사람 이 두 분의 의견을 들으셨고 아니요. 전환길 씨 의견만 들었는데 그 전후 경위를 제가 우리 윤리위원들 들어보니까 이거는 전환길 씨 말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전환길 씨가 출석하기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징계 조치를 형평성을 지적할 거다. 네? 징계 조치가 치러지는 형평성을 지적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명도 경수하에서는 징계의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심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들은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지금. 저야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당연히. 근데 윤리위원회 출석에서는 분명히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말을 전부 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말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윤리위원회라는 공공장소에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뒤집으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에 이런 일이 그러면 승복을 안 하고 재발해가지고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하면은 또 누가 징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 예전에 이렇게 말해놓고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여기부터 말을. 당 지도부에서 전시 전대 출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 그 결정에 따라서 문호치 결정에 따라서 이게 출입 금지를 한 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랑 별개의 문제로 당 지도부의 출입 금지 조치는 계속 이어지는 건지. 그건 선관위 결정입니다. 저희들이 한 거는 그날 있었던 행동에 대한 결정이지 뭐 당 행사라든가 여기에 대해 출입 금지는 그 관계자의 어떤 결정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 아까 네. 지난 월요일만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이 이제 가볍지만은 않다고 네, 그렇게 했죠. 정부로 나오는 건 아무래도 전시 본인 지출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판할 때도 이 기록만 봐서는 아주 죽일 사람 같이 보여도 나와서 여러 가지 말하는 걸 듣고 이러면은 그래서 당사자의 변소라고 말하면 알아들으시죠? 변명이라고 그럴게요. 변명을 들으면은 이게 처음에 말한 거하고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경위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말할 때는 우리 아까 좀 말씀하신 기자님 말씀대로 저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오늘 아까 배신자 그 말이 나온 경위, 그 다음 장소, 그 다음 본인의 어떤 반성하는 모습 이런 걸 전부 다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월요일이죠. 그때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 아마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위원 개인으로서 개인 소견이라고 말씀드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윤리위에서 판단하신 건 씨의 발언이 배신자만 해당하는 건데 그날 사통연설에서 욕설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건 징계 요구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징계 요구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징계 요구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걸 판단할 수는 없죠. 알지도 못하고. 자, 저게 한 개만 더 받고 제가 지금 업무가 지금 3시에 마지막입니다. 예. 서울시당에서는 원래 기존에 전환길 씨 문제가 들어왔을 때 유튜브나 SNS에서 했던 발언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건 빠진 건가요? 그거는 우리 징계 요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전지전능하게 전환길 씨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력을 가지고 판단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윤리위원회도 인력도 지금 9인의 윤리위원이 있는데 그리고 윤리의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있지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 요구된 것만 살펴보지 나머지는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 요구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인의 소명 내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됐었던 건데 서울시장에서 약속은 지켜야